새벽 6시 수진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어둑한 원룸 안에서 그녀는 머리를 부스스 헝클며 눈을 떴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피로감, 같은 한숨. 이것이 42살 수진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또 월요일이네. 수진은 옷장에서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꺼내 들었어요. 대형 병원 로고가 새겨진 하늘색 유니폼은 여러 번의 세탁으로 약간 색이 바랜 상태였죠. 이 유니폼이 수진과 그녀의 70살 어머니를 부양하는 수단이었습니다. 12번 버스를 타고 40분. 수진은 도심 외곽에 자리한 세인트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어요. 아침 햇살이 병원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2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은 지역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이었죠.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수진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7층부터 10층까지 담당해 주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병원 장실도 정리해 주세요. 수간호사가 지시했고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였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수진은 다른 세계를 마주하는 느낌이 들었죠.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 소독약 냄새, 고급 향수 향. 그들의 세계와 수진의 세계는 분명 달랐습니다. 수진이 7층 처치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병원장님이 오셨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은 호기심에 복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흰색 고급 세단이 병원 정문 앞에 우아하게 멈춰 섰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완벽하게 다려진 흰 가운,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수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병원장님이시구나.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엄과 카리스마를 풍기는 병원장을 보며 수지는 다시 정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평생 가정부로 일하며 그녀를 키웠고 수진은 간호학교를 졸업했지만 결국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수진은 담당층의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병원장실이 있는 20층으로 향했어요. 병원장은 외부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드문 기회였죠. 우와,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수진은 넓은 병원장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탁 트인 전망,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의학 학위증과 상장들. 정리를 시작하며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세계는 그녀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상을 닦던 수진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서랍 옆에 놓인 낡은 은색 청진기였어요. 수진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청진기를 병원장이 사용한다고? 청진기를 들어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어요. 청진기 끝부분에 새겨진 이니셜 M, S, 와 작은 별 모양의 스크래치까지. 이거 우리 어머니 거랑 똑같은데?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청진기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급히 청진기를 제자리에 놓고 정리를 마저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청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의 옛 앨범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청진기를 들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려왔어요. 70살의 나이에 어머니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 목소리에까지 묻어났죠. 어머니, 예전에 쓰시던 청진기 기억나세요? 은색의 이니셜 새겨진 거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평소 딸에게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머뭇거렸어요. 그건 옛날에 소중한 사람이 준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이토록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준 건데요? 아버지.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그녀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했고 수진도 더 이상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묻지 않았죠. 그냥 아주 오래된 추억이란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병원장실에서 본 청진기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죠. 병원장실을 다시 정리해야 했고 그 청진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20층에 올라가 병원장실 문을 열자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병원장은 아침 컨퍼런스가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청진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희미하게 각인된 문구가 보였어요. 민석과 순자 영원히. 수진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순자. 그건 수진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민석이라면 병원장의 이름은 김민석.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와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천천히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한 남성이 흰 가운을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남자는 어머니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우리의 인턴 시절 영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 1982년 3월. 수지는 사진 속 남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병원장과 너무 닮았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병원장이 과거에 알고 지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수지는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병원장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운 좋게도 병원장은 오후에 혼자 진료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물품 정리를 핑계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병원장은 창가에 서서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과 풍기는 위엄이 대단했어요. 아, 들어오세요. 병원장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병원장은 다시 차트에 집중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책상 위에 청진기를 가리켰습니다. 원장님 실례지만 이 청진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병원장이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과 함께 사용했던 물건이지.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름이 강순자였나요? 순간 병원장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75살의 노이사임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그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스쳤어요. 수진의 질문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강순자를 어떻게 아시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지?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은 몸을 휘청이더니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마음이 복잡했죠. 42살을 살면서 한 번도 진실을 알지 못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톤이 묻어났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원장님께서는 제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먼 산을 바라보듯 창밖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소. 43년 전의 일이지.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듯 했어요. 우리는 같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만났소. 나는 외과를, 그녀는 내과를 공부했지. 그때 내 가족은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내가 이어받기를 바라셨어. 병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련한 추억이 어려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소. 하지만 내 부모님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셨지. 평범한 간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게는 의료재단 이사장 딸과의 결혼을 강요하셨어. 수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와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내가 약했소. 의료재단을 이어받기 위해 결국 부모님의 뜻에 따랐지. 순자와 이별한 후 그녀를 많이 찾았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수진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왜 의료계를 떠났는지, 왜 항상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지냈소?
병원장의 물음에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인생을 짧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가정부로 일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사셨죠. 수진의 말에 병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깊은 죄책감이 그의 눈에 서렸어요. 그렇군. 내가 그녀를 버린 셈이군. 수지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럼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수진의 물음에 병원장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어요. 당신이 순자의 딸이라고. 당신의 나이는 42입니다. 병원장은 급히 계산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기가 맞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감정이 복잡했어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존경받는 의사라니. 왜 어머니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어머니와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셨나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순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녀에게 상처만 줬으니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당신을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난 정말 몰랐소.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알았다면, 수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2해 동안의 고통과 상실감을 몇 마디 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분노와 혼란에 쌓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수진이 진료실을 나가려는 순간 병원장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정말 당신이 내 딸인지 확인해 보고 싶소. 수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DNA 검사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병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할까? 이미 살아온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와 어머니의 고통은 변하지 않아요. 수진의 차가운 말에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이해하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내가 했던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소. 다음 날 수지는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알게 됐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가 상처받길 원치 않았어. 그리고 민석이가 너에게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단다. 그가 의료재단을 위해 나를 버렸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병원장님이 DNA 검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검사를 받을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수진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잘 알아. 너무 기대하지는 말거라.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민석 병원장은 수진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사가 아버지였는데 왜 그녀와 어머니는 그토록 고생해야 했을까요? 수진은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병원장은 긴장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친부입니다. 수진의 말에 병원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혼란 그리고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렇군. 병원장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어머니와 내가 마지막 인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병원장과 수진의 어머니가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과 꿈이 가득했어요. 수진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토록 자신감 넘치고 빛나는 어머니를. 어머니가 의사를 꿈꾸셨던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쓸쓸히 웃었어요. 그녀는 훌륭한 의학도였소.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었지. 내과 분야에서는 모두가 그녀의 미래를 기대했었어. 수진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지금의 우울하고 지친 어머니와 항상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병원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어머니의 꿈을 가로막으셨어요? 수진의 물음에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나는 약했소. 의료재단의 기대와 가문의 압력에 짓눌려 내가 정말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지. 내 부모님은 순자가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의사 세계에서도 그녀의 배경이 불리하다고.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결국 재단 이사장의 딸과 결혼했소. 그 후로도 순자를 잊지 못해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어. 몇 년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소.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아셨나요?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소. 알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야.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의학 공부를 포기하셨어요. 그냥 가정부가 되셨죠.
평생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저를 키우셨어요. 당신이 그걸 알고 계셨나요?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어요.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을 거야. 내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니 순자를 다시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수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른들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신과 어머니가 평생 꿈을 접고 고생해야 했다니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와 어머니에게 보상이라도 하실 생각인가요?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병원장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늦었지만 내 책임을 다하고 싶어. 당신을 내 딸로 인정하고 순자에게도 사과하고 싶소.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것도 이렇게 명성 높은 의사라니. 어머니께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답할 수는 없어요. 병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러겠소. 내일 순자를 만나고 싶소. 괜찮을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만남을 원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머니는 많이 상처받으셨으니까요. 병원장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요양원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운전해 왔다는 사실에 수지는 놀랐어요.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서. 이쪽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긴장한 듯 요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어색해 보였죠. 순자는 어디 있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복도 끝 방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수진의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살에 가까운 병원장과 70살의 어머니. 두 사람은 40여 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오 순자.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석 선생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많이 기다렸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꽃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 묘한 재회를 지켜보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수진아, 괜찮아. 남아있어도 돼. 수진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왔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을 다스린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소. 그리고 늦었지만 내 책임을 다하고 싶소.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아픔이 스쳤어요. 책임이요? 이제 와서요? 42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알고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정말로 몰랐어.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어요. 그래도 찾아봤어야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어머니였는데. 정말 미안하오.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듯이요. 수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의학에 관심이 많았죠.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어머니의 말에 병원장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그랬군요. 정말 후회해요, 순자. 당신과 수진이를 알지 못한 시간들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의 재회는 이토록 쓸쓸한 것인지도 몰라요.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7장.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장은 꾸준히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장이 수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간호조무사로서가 아닌 딸로서 20층 병원장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앉게, 수진아. 병원장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색했지만 수지는 그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건 의학 장학금 신청서요. 당신이 원한다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소. 수지는 놀라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말해주었소.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리고 어쩌면 나도 당신 어머니의 꿈을 빼앗은 셈이니 적어도 당신에게는 그 기회를 돌려주고 싶소.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42의 나이에 의학을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병원장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의사들도 많아. 특히 당신처럼 의료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아버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 이것이 과연 그녀가 원하던 것일까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저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더 힘써 주세요. 어머니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결의가 서렸어요. 그러겠소. 순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 수지는 병원장실을 나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명한 의사의 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학 공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족의 따뜻함이 아닐까요?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만 깃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미약하지만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장님이 아버지가 의학 장학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는 항상 의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단다. 그가 너에게서 같은 열정을 발견한 것 같구나.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엄마는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보다는 깊은 이해가 묻어났어요. 용서라기보다는 받아들였다고 해야 할까?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대로 살아왔을 뿐이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원망해봐야 소용없지. 수지는 어머니의 현명함에 감동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견뎌온 어머니의 강인함이 다시 한번 빛났어요. 그래도 당신들은 행운이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는 것은 정말 드문 행운일 테죠. 8장. 가을이 왔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장.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와 어머니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4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벤치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직도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갑자기 생긴 아버지. 그것도 존경받는 의사라니. 병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남은 시간을 수진과 순자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요. 수진아, 이리 와보렴. 아버지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두 사람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단다. 내가 특별히 신경 쓴 치료 덕분에. 수지는 놀랐지만 곧 기쁜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서로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이해와 수용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허가서였어요. 내가 지원서를 제출해 놓았었어. 특별 전형으로. 그리고 합격했어. 수지는 놀라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원하던 꿈이잖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전해봐.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기회.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해 겨울,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장의 특별한 관리와 치료 덕분이었어요. 수지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42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열정은 젊은 학생들 못지않았습니다. 병원장은 수진의 학업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딸에게 전수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수진의 공부를 응원했어요.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딸이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첫 실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녀는 병원장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어머니가 부르자 수진은 다가갔어요.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실습에서 항상 최고였단다. 모두가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지.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순자.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수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기회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회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불공평함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다음 해봄 아버지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학업 중에도 틈틈이 병원을 찾아 아버지의 회복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 역시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세 사람은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의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원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는 내과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꿈꾸었던 그 길을 대신 걸어가기로 한 것이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행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 의대 발표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늦게 찾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죠.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내 아버지도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단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찾았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처럼 그녀의 인생은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혹은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